3.1혁명 105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 인문학 강의 내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예, 구국기도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기도회였어요. 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기도회. 그렇죠? 네. 저는 말 많이 안 했어요. 우리 이미양 집사님께서 아주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저 그때 또. 네. 원래 그래요. 네. 그걸 제가 다른 데 공유를 했어요. 너무너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네, 다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고구마 하나. 약간 답답한데 시원한 것도 있는 그런 이야기. 제목은요. 어게인 군주 민수 2016 촛불항쟁. 저희 2016년도 촛불 집회 있었죠. 그의 정식 학계의 명칭을 촛불항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더라고요. 학계에서. 예, 촛불항쟁. 좋죠? 그때 가셨었습니까? 저는 좋아요. 네, 좋아요. 그 이야기 합니다. 근데 군주민수는 또 뭘까요? 군주민수.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게 2016년, 17년도에 광화문에서 있었던 촛불항쟁입니다. 야, 저도 여기 많이 참석했었는데 아주 그때 감격적이었어요. 가보면 달라요. 딱 역에서 올라오는 순간 느껴져요. 우리나라가 되겠구나. 살아있구나. 느껴져요. 그게. 예. 자, 2016년 10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9일까지 총 23회 집회가 있었습니다. 주말 기준으로. 예, 집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집회는 뭐 박근혜는 하야하라, 그리고 박근혜 내려와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2016년 10월 29일 집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17년 4월 29일 집회가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 이거는 황교안 물러나라였어요, 그때. 네. 박근혜는 이미 탄핵됐고 3월 달에 황교안 물러나라였어요. 빨리 물러나라고. 자, 그리고요. 장소는 광화문 광장 및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주로 일어났지만 광화문에 올 수 있는 전국에서, 특히 남도지방에서는 그 지역 거점지에서 있었고요. 인원은 총 1,600만 이상. 엄청나게 모인 거예요. 예.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중요 이유가 그때 시장이 박오순 시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서울시장이. 자, 수화가 아까 그러더라고요. 단국대 축제에 5만 명 정도가 몰렸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핸드폰이 안 터져요. 기지국이 과부하가 생겨서. 그래서 이때 이 좁은 데에 광화문에 한 번에 모일 때 한 160만 정도 모였거든요. 핸드폰 당연히 안 터지죠. 그때 뭐 어떻게 했느냐? 서울시에서 미리 협조 공문을 보내서 각 지역에 임시 기지국 차들이 있어요. 차. 그걸 보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임시 화장실 쫙 깔고 동선 새로 깔고, 제가 생생히 경험하는 게 광화문 광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하철에서 타고 갔거든요. 지하철을 안내를 해줘요. 어느 몇 번 출구는 막히니까 몇 번 출구 올라가시면 갈 수 있다고 지하철에서 이걸 다 협조해 줬어요. 그리고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하철에서 이용하고 올라가세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은 몇 번 출구 가시고 등등등등. 이게 다 서울시에서 했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폴리스라인 확실히 쳐주고. 그래서 여러분 이 1,600만 명이 23명 모였는데 사건 사고 하나도 없었어요. 쓰레기조차 남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예언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이맘때 우리나라 노벨상 받는다면 최초의 노벨상은 노벨문학상이다라고 예언했는데 정확히 맞았죠? 또 예언합니다. 우리나라가 아마 노벨 인권상이 있으면 이게 무조건 우리 노벨 인권상 받을 거예요. 근데 없잖아요. 아마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촛불 집회가. 촛불 항쟁이. 자, 주요 구호는 이게 나라냐 였습니다. 이게 나라냐. 예. 자, 여기부터 이제 제가 직접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박근혜 퇴진 촛불 하나 있고 되게 정상적인 사진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이거를 그때 제가 어떤 여자 고등학생이 들고 있었어요. 그 아이의 표정이 굉장히 결연했어요. 그래서 제가 찍었고요. 이건 저희 가족들입니다. 예, 그때는 참 애기애기 했었죠. 예, 같이 갔었어요, 그때. 네. 자, 이거 보세요. 함께하는
진천군 농민회. 진천군 농민회에서 올라온 거예요. 예. 이거 보세요. 30년 만에 또 뭉쳤다. 부산대 공대 86학번. 예. 여기까지는 깃발이 정상적이에요. 이제부터 사람들이 살짝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보세요. 만두노총, 새우만두노조. 민주노총이 아니라 만두노총이래요. 그리고 새우만두노조. 그러니까 아무 깃발이나만 갖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무도본방사수위원회. 이런 깃발을 들고 모였고요. 예, 민주묘총, 장수풍뎅이 연구회, 얼룩말 연구회. 다 깃발이에요. 이런 단체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단체도 있지만 그냥 개인이 혼자 하기 뻘쭘하니까 이런 거 들고 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사건 하나가 어떤 단체가 어떤 기관이 주도한 게 아니었어요. 다 개인별로 모여요. 그러니까 혼자 가기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장수풍뎅이 연구회 만들어요. 그러면 혼자 온 사람이 나도 장수풍뎅이 좋아하는데 그 자리에서 모이고 쫓아가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사립도련사 박물관. 이 사립도련사 박물관은요, 어떤 게임의 클랜이에요. 어떤 게임의 길드예요. 그래서 그 모인 거예요. 예. 그리고요, 화분 안 죽이기 실천시민연합. 애들쌤 좀 가입하세요, 여기. 예. 예. 화분, 이게 되게 농담이잖아요. 다 웃자고 하는 거잖아요. 시위를 이렇게 했다고요. 시위를 머리 띠매고 돌 던지면서 허인봉 던지면서 울면서 막 죽으면서 한 게 아니라 즐기면서 했다고요. 예, 고혈당. 우리는 민주당도 아니다. 무슨 당도 아니다. 우리는 고혈당이다. 이 땅에 1000만 당뇨인들아 모여라. 예, 우리는 고혈당이다. 예. 그래서 이런 아무 깃발 챌린지를 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깃발을 만들어서 갖고 가서 자기를 표현하고 즐겼어요. 왜 그랬느냐? 옛날에 우리 촛불 집회가 이게 처음이 아니었잖아요.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했을 때 이명박 정부 때 그때 또 촛불 시위가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프레임이 뭐였냐면 저 사람들 저 깃발 누가 어서 돈이 있었길래 누가 돈 대준 거야. 누가 프린트해 준 거야. 누가 만들어준 거야. 라고 이명박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국정원식을 조사하고 그랬거든요. 그 후로 사람들이 난 배우가 없어. 돈 받은 것도 없어. 난 내 자의로 나왔어. 하고 이런 깃발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촛불 항쟁의 유구한 항쟁의 역사의 결정판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가만히 안 있는 민족이에요. 네. 의병도 일으켰죠. 여러분, 의병 일으킬 때 인지내란이나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감사합니다. 최혁현 선생님. 네. 그때 일제강점기 직전에 의병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들 나라에서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스탈린은 안 당했으면 다행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한해요. 예, 나라에 받은 것도 없으면서 일어나요, 이럴 때는.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여러분, 동학농민운동은 지금 제대로 연구가 안 돼서 그렇지 이건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운동이에요. 나중에 제가 인문학관 진담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정말 위대한 운동입니다. 그리고 3.1혁명. 다 비폭력이었어요. 동학농민운동도요. 나중에 일본군하고 전쟁을 했지 우리나라 관군과는 안 싸웠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비폭력, 비무장 투쟁에 익숙합니다. 그냥 일어나요. 그냥. 왜? 안 입고 오니까. 뭔가 꼴리니까.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에 있어요. 저는 이것의 결정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성리학. 다른 말로 하면 인문학. 불이한 거 두고 못 보는. 왠지 참견해야 되는. 예, 왠지 오지랖을 부려야 될 것 같은.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비폭력 시위. 제가 그 촛불 집회 때 갔을 때도 그 몇백만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 가끔 미친 사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 주변에서 하지마 이렇게 다 말렸어요. 누군가 막 괜히 경찰버스를 막 발로 때려야 한두 명이 그러면 하지마 말려요. 그러니까 폭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람직한 개인주의의 발현이에요. 여러분, 개인주의가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진짜 개인주의는 내 자신의 의사와 내 사적인 게 중요한 만큼 네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상한
이기주의 말고, 내 것만 좋아 이기주의 말고 내 개인도 중요하고 너 개인도 중요한 그 개인주의가 확 발현돼서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단체 조직이 아닌 개인들이 참여했어요. 이게 훌륭한 겁니다, 이게. 온라인 시민운동이 오프라인으로 연장됐어요. 온라인에서 그때 주모자가 없는 게 어떤 한 게시판에서 야, 우리 광화문에서 모일까? 그래, 모이자 된 거예요. 나중 되니까 뭐, 근데 무대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예산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촛불 집회 가면 무대 있고 스피커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누구 돈으로 해요? 집회 중간에 헌금을 걷었어요. 후원금. 예, 바구니가 돌았어요. 사람들이 돈을 엄청 내더라고요. 전 그때 부러웠죠. 우리 교회도 저래야 될 텐데. 예. 예. 그래서 그걸 다 감당하더라고요, 결국. 예. 자, 그리고 해학과 풍자가 넘치는 마당놀이 같은 시위.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에요. 예. 아까 깃발들 보셨죠? 그리고 몇백만이 모이고 워낙 크다 보니까 저 앞에 무대가 있긴 있는데 그게 안 들리고 안 보여요. 그러면 뒤에서 지들끼리 카세트 켜고 뭐 노래하며 시위해요, 또. 그런 산발적인 게릴라식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난 겁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국민주권,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무장 세력이 일어나서 대통령 궁을 점거하고 대통령 목을 땄어요. 이런 예는 역사에 굉장히 많아요.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쿠데타. 그렇죠? 그런데 헌법에 보장된 절차대로 이렇게 국민들이 시위를 합법적으로 예쁘게 시위를 하고 국회에서 214명이 의결을 하고 헌재에서 땅 두드려서 정확한 비폭력 민주적 절차대로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거 논문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이후로. 어떻게 한국에서 저럴 수 있냐고. 세계가 놀랐어요. 세계가.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우리가 이런 민족입니다. 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짤이요. 나라로부터 받은 은혜도 없으면서 위기가 닥치면 떨쳐 일어나는 독특한 유전자를 가진 민중들이 화답하여 일어나 싸웠다. 이게 K민족성입니다. 나라에서 받은 것 쥐뿔도 없으면서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다 들불고 일어나서 한마디씩 오지랖 하는 우리나라. 그래서 여러분, 지난 총선부터 제가 한번 정치혁명이라고 입력 강의했어요. 지난 총선부터 우리나라의 거대 1, 2당, 현재 민주당 국민의힘이죠. 거기서 공천을 하향식 공천으로 바꿨어요. 물론 이상하게 꽂은 데도 국민의힘 몇 군데 있다고 지금 막 녹취록 터지고 있지만 권리 당원들이 그 지역 권리 당원들이 그 지역에서 일꾼을 뽑아내는 형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자, 문 대통령 G20 성공적 데뷔 각국 면담 요청 쇄도 인기 2017년 7월 기사예요. 즉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9일날 10일날 취임했거든요. 그리고 두 달 후에 G20에 갔어요. G20에 갔는데 이거 보세요. 14개, G20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20개 나라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서 14차례 정상회담을 했다고요. 그리고 돌려보낸 게 7명이에요. 시간이 없어 안 돼. 즉 G20에 참석한 모든 나라 사람과 그리고 UN 총장과 바티칸 교황 대사까지 다 면담 전원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면담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2014년도에 박근혜가 막 되자마자는요. 단 4나라,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4나라에만 정상회담 신청했어요. G20 갔는데.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거기에 참석한 모든 정상급 21개가 다 신청한 거예요. 그 중에서 선착순 14개 딱 하고 7개는 야 시간이 없어서 안 돼. 나중에 우리나라 와. 그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인기 있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촛불 민주주의로 탄생한 대통령에 대한 높은 관심. 이해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의 위대함보다는 저 민주주의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뽑아낸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나라의 국격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인정받는 겁니다. G20 때 그랬어요. 그러나 올해 G20에선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말하면 욕해야 되거든요. 예,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 자,
벌써 독일에서는 우리를 알아봤어요. 천만 촛불 시민 독일 2017년 에버트 인권상 수상 최초입니다. 여러분 에버트 인권상이라는 거는요. 독일이 전범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독일의 한 큰 기업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 대기업 같은 삼성, 현대 이런 데서 전체를 다 돈을 털어서 인권 신장에 도움을 준 개인이나 단체한테 상을 주세요. 인권계의 노벨상 같은 그런 상이에요. 그거를 최초로 국민이 수여했어요. 그래서 어느 개인, 넬슨 만델라 대통령 개인 혹은 어느 연구기관, 단체가 수상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수상한 적은 없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촛불 행동이라는 임시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서 상을 대리 수상해서 그 공고를 냈어요. 우리 국민들이 여기 촛불 시위 참석한 분들 다 상 받는 거니까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사무실로 오셔라. 그 상 복사해준다. 그래서 그때 약 120만 장인가 복사해줬다 그러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그 당시 2016년도 사자성어가 뭐였느냐? 바로 군주민수였어요. 군주민수. 뭐냐?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니 물은 배를 띄울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장자에 나오는 글귀였어요. 여러분 올해의 사자성어 매년 뽑는 거 알잖아요. 2016년 말에 교수들이 뽑은 게 군주민수였어요. 결국 우리가 이걸 이뤄냈잖아요. 그 백성이 대통령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아냈잖아요. 우리는 이걸 이뤄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정확합니다. 촛불의 물결이 박근혜를 뒤집어 버렸어요. 그리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이게 2016년도였어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2013년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 1년차 도행 역시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 2014년 지록위마 거짓이 진실 가린다. 지록위마가 뭐냐면요. 사슴을 가르쳐 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슴을 가르쳐 야 저거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 혼용무도 세상이 어지럽고 도가 없다. 이렇게 3년 지내니까 2016년도에 군주민수가 나왔어요. 자, 그럼 여기서요. 견리망이 기억나시죠? 이게 뭐라고요? 2013년도 사자성어예요. 견리망이. 이익을 보자 의로움을 잃어버리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요. 2022년, 2023년 다 이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나십니까? 견리망이 무슨 뜻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그러면 견리사의 안중근 장군이 쓴 거 기억나십니까? 견리사의는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익과 의로움이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이익 중에 의로운 이익을 취하라는 내용입니다. 즉 불이한 이익은 취하지 말아라. 이게 견리사의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안중근 의사 유목 중에 하나예요. 의로운 이익을 취하라. 이익 취하지 마. 가난하게 살아가 아니라 이로운 이익을 취하라. 의로운. 자, 그러면 견리망의는요. 자, 장자예요. 장자. 어느 날 숲을 건너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휙 가서 가지 않더래요. 그래서 새총을 준비해 왔어요. 까마귀를 쫓아갔어요. 가지 않는 까마귀를 노렸어요. 근데 까마귀가 가만히 있더래요. 여러분 파리채로 모기나 잡으려고 딱 하면 도망가잖아요. 눈치 딱 보고. 얘는 그러지도 않고 까마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까마귀는 매미를 노리고 있던 거예요. 아니 사마귀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꼬나보고 있느라고 장자가 노리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마귀도 까마귀가 노려보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왜냐? 이쪽에 매미가 한 마리, 매미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각자 작은 이득을 취하려고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이 장자한테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이 개새끼야! 이런 소리예요. 누구냐? 바로 이 숲이 알고 봤더니 사설숲이었어요. 개인의 사유지였던 거예요. 장자도 까마귀 잡으려고 자기도 모르게 출입 금지 들어오지 마세요. 개인 땅 거기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들 그래서 개인의 사사로운 이득에 팔려서 의로움을 잃어버린 것들. 동물이나 나나 다 똑같아. 그렇게 한 게 바로 견리망의였어요. 자, 그래서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잊어버려요. 이건 뭐냐? 이익이 의로움보다 상위 개념이에요.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여러분, 인도는 종교에 함몰된 나라라 그래요. 아직도 그 무엇보다도 힌두교, 카스트제도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함몰되어서 신분이 누군가 어떻게 믿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마치 중세 유럽처럼. 중국은요, 공산당에 함몰될 나라예요. 공산당에. 공산당 하면 최고예요. 우리나라는요, 돈에 함몰된 나라예요. 돈이면 의로움이다, 도리다 다 필요 없어요. 이익이면. 내가 돈 벌어서 남이 가난하게 산다? 그러든 말든.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해서 돈을 벌잖아요. 어떤 소리냐? 그 집을 산 사람은 큰 손해를 보고 산다는 소리예요. 미래에 우리 후손들에게 못할 짓 하는 게 바로 부동산 투자예요. 주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식을 산다? 주식은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내가 사면 누군가 잃어요. 근데 우리 그냥 하잖아요. 왜? 자본주의니까. 돈에 미쳤으니까. 견리망이에요. 그리고 이익이 곧 의로움입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불의하든 말든 내 이익이 최우선. 이게 교수들이 작년도에 우리나라를 보고 뽑은 사자성어입니다. 근데 우리 이런 거 보고 뽑은 게 아니었죠. 작년에 뭘 보고 뽑았죠? 바로 디올백 보고요. 예, 디올백 보고 작년에 이렇게 뽑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요, 좀 기대가 돼요. 올해의 사자성어는 뭘까? 보세요. 2016년도도 촛불 항쟁이 10월 29일에 시작했잖아요. 2016년도에. 시작했는데 10월 29일에 시작했어요. 2016년도. 그 전까지는 다 저렇게 견리망이처럼 힘들었어요. 근데 10월 말이니까 11월, 12월 그 2달간 백성들이 불같이 일어날 교수들이 이러다 뒤집겠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임금은 배고 백성이 무리다 라는 사자성어를 딱 정해버렸어요. 올해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도. 여러분, 이게 어떤 사진인 줄 아십니까? 광장에 윤석열 퇴진이란 이 푯말과 촛불을 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앉아있죠. 몇몇 명이 앉아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언제적 사진이게요? 아니요. 2022년도예요. 윤석열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많은 사건들이 터지고 이태원 참사 터지고 이렇게 터지니까 그때 벌써 광장에서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최소 1, 2만, 최대 5만씩 모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모였다고요. 매주 토요일마다. 근데 몰라요. 보도를 안 하니까. 그런데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어제요. 어제 서울역과 남대문 일대의 사진들입니다. 약 30만이 모였습니다. 30만이. 그래서 촛불 행동 집회가 지금 100회가 넘었어요. 그래서 113회인가 그렇거든요, 이번이. 113회에 여기 민주당이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서울, 이게 지금 CCTV예요. 드디어 MBC 언론들이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전 2016년도와 데자뷰를 느낍니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30만이 모여서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은 다 아시죠? 물러가라. 그래서 2024 국정농단 규탄 국민행동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드디어 언론들도 그 집회를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 요즘에 수많은 녹취록과 뉴스들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그 헌법재판소 가서 2017년 3월 9일 날 있었던 그 우리나라 21세기의 가장 명문 한 줄 주문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라는
탄핵 인용 결정문 있죠. 그거를 이 주문이 내기 전에 위에 결정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읽어봤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당시엔 최서원과 그 일당들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보다 우선하게 했다. 그리고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이 국정 이익보다 우선하게 했다. 사람들이 뽑지 않은 권력에게 권한을 위임했다. 그리고 그걸 바로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고 특검하지 못하게 계속 반대했다. 그래서 탄핵을 했어요. 그래서 피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름 몇 자만 바꾸면 현실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이 쉽지 두 번이 어렵겠습니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이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더 좋은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인간들이 대통령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국회의원 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왜 윤석열을 뽑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48%의 사람들이 윤석열을 뽑았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죠. 두 가지예요. 1. 언론에 속았어요. 이재명은 악마다. 2. 윤석열이 집권하면 아파트값 오른다. 재개발해준다. 즉 돈과 언론에 속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현리망이가 우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 돈에 미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바꿔야 합니다. 다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도.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인문학 강의 기억나십니까? 중산층의 조건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두 다 중산층이에요. 근데 우리의 중산층이 어떻게 머리에 박혀 있어요? 월 한 500에서 1000 벌고 차 한두 대 있고 해외여행 가야 되고 명품 사야 되고 이상하게 박혀 있어요. 우린 모두 중산층입니다. 살만해. 먹고 살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돈이 아니에요. 올바름이에요. 올바름이고 그리고 이제 의로운 이득에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윤석열 일당 같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대표가 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나라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드시러 가겠습니다. 네.